안전운임제 연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3년 연장 외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을 했는데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 또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특히나 휘발유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정유업계의 피해가 좀 크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한 19개 개소가 되고요. 경유 품절 한 2개소 정도가 되는데 총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어느 주유소가 이제 빨리 기름이 소진되느냐 바로 수도권 중심인데 바로 네. 이제 회전율이 좀 빠른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부가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유소 재고량을 봤더니 휘발유는 한 8일분, 경유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한 11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는 출퇴근할 때 차를 못 타고 다닐 그런 상황도 이제 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좀 늘려가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제는 매일 오후 4시에 오픈햇을 통해서 품질 주유소를 이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품질 주유소에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보 공개를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휘발유 상황도 그렇고 앞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 현장과 시멘트 회사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시멘트는 주로 이제 육로나 아니면 철도를 통해서 운송이 되는데 그중에서 육로를 통해서 운송되는 양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조사한 그 상에 따르면 하루 출하량이 약 18만 톤이 보통인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나아가서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물류가 이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류가 파업이 장기화되면 출하되지 않은 재고가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예. 출하량뿐만 아니라 생산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는 건설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계속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2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틀 전에 1차 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이 됐었는데 2차 협상 역시도 성과 없이 결렬이 됐고 앞서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줬습니다만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등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만날 계획조차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화와 소통이 이렇게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이제는 좀 기대 반 우려 반 났는데 역시나 강대강이 역시나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2시쯤 오늘 만났는데요. 사실 뭐 강대강의 연출이 또 한 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노조 입장에서도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 안전운임제 연구해야 된다. 이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양측 모두 뭐 양보안을 가지고 나온 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협상도 이제 결렬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 협상 전에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 경제 물류 차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대강의 그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2차 협상 결렬에 또 영향을 준 것이 어제 정부가 발동했던 업무 개시 명령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발동 요건이 좀 모호해서 위헌이다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14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이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운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때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상당히 좀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66조의 2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제19조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당장 밥그릇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상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부는 당연히 이 조건을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할 것이고 예. 화물연대는 좁게 보려고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최종적으로는 몇 년 뒤에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모호한 발동 요건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해도 이제 문제 시작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도 첩첩산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 이제 명령서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명령서를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아야 또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면 또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우리 법은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나 자택이나 송달 장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회사 직원, 피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충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화물연대에서는 일부러 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는 이런 공시송달의 방법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도 지금 한 2번 정도는 등기를 보내고 안 됐을 때 또 재차 보내고 이런 방식을 거친다고 하고요. 그러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일로부터 보통 14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걸 줄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3일 후에 효력이 발휘하도록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명령서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바로 복귀해야 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에 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황인데 앞서서 대통령실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만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에 대해서 유조차를 언급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정유업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유업계에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탱크로리 그러니까 이제는 정유업계의 운송 자체가 파국을 말이하면서 사실 지금 조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계 본다 그러면 하루 추산 한 680억 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 출하량이 한 7만 4천 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30%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주유소에 가도 기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수치화해봤더니 이제 680억 원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는 가동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그럼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재가동할 때 되면은요, 항상 기계를 이제 다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또 투입되지 않거든요. 예열을 시켜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이제는 일을 처리할 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공장이 멈추게 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제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가장 큰 이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런 어떤 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한 180억 원 정도 손실을 지금 나올 수 있다. 하루입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업계도 문제인데 가장 큰 제가 우려스러운 게 건설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쪽이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PF 대출도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 채권도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공기가 지연된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건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뭐 수익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 건설업계가. 그러면 PF 대출 부실해지죠. 건설업계 무너지면 뭐 건설업계만 무너집니까? 저축은행들, 뭐 돈 빌려준 은행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시멘트였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개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는 석유화학 업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의점을 찾으려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합의와 소통이 좀 선행돼야 할 텐데 네. 정부의 계속되는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불러오면서 네. 이 같은 합의와 소통을 좀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노조의 논리가 사실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안전운임제라는 게 이제 노조원들의 이제 뭐 후생을 위해서 아니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는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전운임제가 취지에 좀 벗어나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만든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얘기하는 안전운임제의 어떤 그 운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강대강으로 물려 있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실 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동투입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이제 투쟁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맞는 동투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게 정부도 가지고 있고요. 네. 노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결국에는 서로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는 화물연대가 지는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건 뭐 재계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화물연대는 이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좀 인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개시 명령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결론을 예상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이런 사건처럼 전에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검토했듯이 뭐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렇게 모호한 법적 요건이 기준이 되는 이런 사건은 결국에는 이 사건을 향후에 맡게 되는 판사의 개인적 가치관이 오히려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인용과 기각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정도 외에는 크게 의미는 예측은 힘들지만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정부의 이런 행정 조치에 대해서 뭔가 무효화하는 가처분을 냈을 때 인용 가능성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